여러분 지방세에서 가장 근간이 되고 기본이 되는 거로서 여러분이 좀 잘 봐주시 바랍니다. 자, 일단 뭐 총설은 여러분 그냥 의, 성격 눈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눈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번 과세권자 납세무자인데 과세권자 이미 봤었던 것처럼 누구죠? 도지사 또는 특강시장 그리고 모든 지방세 쫓아오는 게 뭐랬죠 여러분? 밑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밑줄. 여기서 특별자치시 어디요 여러분? 세종자치시. 특별자치도죠 어디죠? 제주도. 그럼 여러분 밑줄 쳤죠? 저세요. 모든 지방세 과세권자죠. 그래서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지사는 모든 지방세의 과세권자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예. 하여튼 지방세 나오면 하여튼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꼭 나온다고. 다만 취득세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부과하는 대표적인 지방세 때문에 도지사 또는 특강시장이죠. 그리고 이렇게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할 때는 적어놓으세요. 밑줄. 징수위임 규정이 적용된다. 징수위임 규정. 그래서 직접 도지사나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직접 신고 납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해당 소재지를 관할한 납세제를 관할한 시군구에다가 신고 납부해서 그거를 받은 시군구가 도지사 등한테 보내주는 걸 바로 뭐라냐면 징수위임 규정이라 하죠. 그럼 무슨 소리냐? 경기도 남양주시 부동산 취득했어. 그럼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권자 누구죠? 경기도 도지사죠. 그러면 경기도 도지사한테 취득세 신고 납부하려면 여러분 어디까지 가셔야 돼요? 수원 가야 되잖아요. 수원. 경기도 도청이 수원에 있잖아. 그럼 지금 취득세 세금 내려고 도청까지 가야 되는 게 불편하다는 얘기죠. 그럼 불편하니까 거기까지 가지 말고 그냥 어디다가 남양주시에다가 신고 납부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그걸 받은 남양주시가 누구한테? 경기도 도지사한테 보내준다. 이걸 뭘 한다고 여러분? 징수위임 규정이랍니다. 이렇게 적어놓으면 두세요. 자, 납세 문제 갑시다. 별표 3개 시뻘겋게. 작년에도 나온다 제가 예상했었고요. 예. 그대로 나왔죠. 다만 작년에는 바로 우리 5번 비상장법에 대한 과줌주주가 나왔었죠. 근데 올해는 역시 납세문제 전체적인 내용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납세문제 별표 3개 시뻘겋게 일단은 나온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1번 취득세는 누가 내는 거냐? 당연히 취득세 과세 물건을 뭐 한 사람이죠? 밑줄 사실상 취득한 사람이죠. 이때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 등록을 이행한 경우는 물론이지만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뭐 했으면 취득했으면 취득한 걸 본다 안 본다? 본다. 무슨 과세 원칙이죠 이게? 실질 과세 원칙이 되는 거죠. 여러분 실질 과세 원칙. 자, 뭐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등기 등록이라는 형식적 요건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실상 뭐 했다면 취득했다면 취득한 걸 본다 안 본다? 본다. 자, 여러분 여기는 이 말이 생략되어 있죠 지금. 무슨 말이 생략되어 있냐면 자, 우리 세법에서는 뭐가 이루어지면 등기 등록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무조건 취득을 봅니다. 뭐가 이루어지면 등기 등록이 이루어지면 무조건 취득을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등기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뭐 했다면 사실상 뭐 했다면 취득을 하였다면 우리 취득한 걸 본다 안 본다?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등기 등록이 이루어진 경우는 물론이고 등기 등록이 이루어졌으면 당연한 거고 설사 등기 등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실상 뭐 했다면 취득했다. 그럼 취득한 걸 본다 안 본다? 본다. 그 얘기죠. 이거죠. 매매 계약에서 내가 잔금을 지급하고 매수자로서 잔금을 지급하고 그 잔금 지급과 동시에 매도자로서 소유권 넘겨받았죠? 그 내가 그 부동산을 뭐 해서 점유해서 독점적 배타를 사용하면서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어? 처분할 수 있죠. 돈 주고 샀다고 내가. 내 거야 이제. 근데 아직 뭐를 안 한 거야? 아직 등기를 안 했다고. 그럼 우리 취득한 걸 볼 거냐 안 볼 거냐 그 얘기야. 그때는 뭐를 하지 않았어도 아직 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상 네가 뭐 했다면 취득했으면 우리 취득한 걸 본다 안 본다? 본다. 그래서 과세하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과세의 범위를 물어볼 때는, 시험에 과세의 여부를 물어볼 때는 가능하면 과세 쪽으로 몰고 가는 게 좋아. 과세가 좀 많이 과세하고 싶어요? 과세를 안 하고 싶어요? 과세하려고 그랬죠. 어떡하든지 걔들은. 그래서 마무리합시다. 등기 등록이 이루어진 것은 물론이고 등기 등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도 사실상 취득했으면 취득한 걸 본다 안 본다? 본다. 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동그라미 2번. 얘는 말만 길죠. 건축물 중, 자, 밑줄, 조작설비,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에서 그 주체구조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 이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 여기까지 한 줄로 쫙. 다시 한번요. 조작설비부터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 여기까지 밑줄 주셔야 돼. 한 줄이요. 그리고 이게 뭐죠, 여러분? 부대설비죠. 건축물에 부수되는 설비죠. 자, 볼까요? 건축물에 부수되는 설비를, 자, 여기 두 사람이 나오죠? 누가?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이자.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이자. 누구예요, 여러분? 주체구조 취득자 이외이자 밑줄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이자.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임차인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건축물에 부수되는 설비를 임차인이 가설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외자가 가설했더라도 누가 취득한 걸 본다?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거로 본다. 여기서 주체구조 취득자는 누구예요, 여러분? 임대인, 즉 건물 소유자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건축물에 부수되는 설비를 설사 누가 설치했어도 임차인이라는 주체구조 취득자 외의자가 가설했더라도 우리 세법은 임차인보다 누구 잡겠다는 얘기야? 임대인 잡겠다는 얘기야. 임차인은 납세하면 담보 능력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건 말만 어려웠지. 결론 냅시다. 건축물에 부수되는 설비를 주체구조 취득자 이외의자가 가설한 경우도 누가 취득한 걸 본다고요?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취득한 걸 본다. 자,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4번이죠. 아, 3번인가요? 예. 자, 3번, 여기. 자, 거기 보면, 우리 프린트에 보면 조합이 몇 개 나와 있죠, 우리? 2개 나와 있죠. 예, 거기도 하나 좀 더 줍시다. 주택법상 주택조합. 그 다음에 도시미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조합. 그 다음에 이제 개정이 돼갖고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조합. 그래서 여러분 요 프린트에 요거 하나 더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요게 지금 빠져있죠. 소규모 재건축조합. 2개만 나와있죠. 프린트에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나요? 프린트에 지금 몇 개만 나와있다고? 2개. 요거다가 하나 더 적어 놓으십시오. 그 얘기야. 뭐, 소규모 재건축 조합. 그래서 주택조합은 주택법상 주택조합을 말하는 거고요. 재건축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조합을 말하는 거고요. 소규모 재건축조합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소규모 재건축조합이죠. 우리 공법 체계가 바뀌었죠, 여러분? 바뀌었어. 예. 그래서 정비사업에 대한 조정이 일어났잖아. 자, 이때 이렇게 주택법상 주택조합이나 정비법상 재건축조합이나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규모 재건축조합이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 중. 자, 여러분, 이건 외울 필요 없고요. 요것만 보시면 돼요. 자, 뭐로 나오면? 해당, 뭐로 나오면? 조합원용으로 나오면, 지금 이 조합주택용 부동산 취득자는 누구지만, 이 조합주택용 부동산 취득자는 지금 누구야? 조합이야, 조합. 조합의 명의로 취득하는 거야. 얘가 취득자야. 그런데 그 조합이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 중, 자, 여러분, 우리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완료가 되면 조합원한테 돌려줘야 돼, 안 돌려줘야 돼? 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들 토지 갖고 한 거니까. 그러면 그 조합원에게 돌려줘야 할 뭐는? 조합원용은 비록 취득 명의자는 누구지만
조합이지만 이거는 누가 취득한 걸로 봐라? 조합원이 취득한 걸로 봐라. 그 얘기 여러분.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뭐로 나오면 써져 있잖아. 조합원요. 그냥 그대로 끌고 가라고. 그래서 누가 취득한 걸로 보라고? 조합원. 그러면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게 뭐죠, 여러분? 밑줄.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게 뭐야? 비조합원. 이 비조합원형이 바로 뭐죠, 여러분? 일반 분양용이죠. 비조합원형 부동산은 조합원이 취득한 걸 보는 경우에 포함하라고 돼서 제외라고 했어요. 제외. 그러면 비조합원형은 누가 취득한 걸 보라는 얘기야? 누가? 조합이 취득한 걸 보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요거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주어져. 여기까지 그냥 주어져. 다만 이제 여기만 확인하면 돼. 조합원용으로 나오면 그냥 그대로 끌고 가라. 뭘로 끌고 가고? 조합원으로 끌고 가고. 비조합원용이 나면 조합원용에 보는 경우에 포함하고 제외해요. 얘는 누가 취득한 걸로 봐라? 조합이 취득한 걸로 봐라. 요것만 봐주시면 됩니다. 이때에 우리 요 일반 분양용. 그래서 여기에 나중에 취득시기에 또 나오고 있죠. 취득시기에 또 나오는 거죠. 자, 뭐 잘 배우셨을 거라 믿고요. 요거 이렇게 보이고요. 넘어갑시다. 이제 4번 봅시다. 뭘 받았다? 상속. 자, 상속을 받으면 그냥 여기 밑줄 쳐. 누가? 상속인 각자죠 뭐. 상속으로 취득할 때는 누가 취득세 내라는 얘기야? 상속인 각자죠 뭐. 뭐에 대해서? 자기가 상속받는 과세 물권에 대해서 내면 되죠 뭐. 그렇죠? 4번 확인만 하세요. 외울 거 없어. 상속이나 취득하는 것은 상속인 상속받는 취득 물건에 대하여 누가? 밑줄. 상속인 각자가. 다만 가로 열고 뭐로 취득했대 여러분? 지분을 취득했답니다.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밑줄. 이게 뭐죠 여러분? 지분을 취득했다는 건 뭘 말하는 거야 여러분? 공동상속을 받은 걸 말하는 거야. 재산 하나인데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지분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럼 그때는 자기 뭐에 대해서만 지분. 항상 공동상속, 공동소유. 그러면 지분이 나와야 되는 거죠. 자, 5번 보죠. 비상장법인에 바로 작년 나왔던 거죠. 그래서 올해는 나오기 힘들죠. 그래서 여기 요거 과점주주. 작년에 개별 문제 나와버렸기 때문에 올해는 나오기는 좀 힘들죠. 그렇지만 기본적인 내용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과점주주. 네, 여러분 여기서 동그라미 3번은 좀 별표 2개 좀 표시해 주세요. 동그라미 3번 별표 2개. 그 다음에 비상장법인 올해 중요도 떨어지죠. 별표 하나 정도. 이거는 별표 하나. 이거는 별표 2개. 자, 과점주주 가죠. 자, 비상장법인이요. 과점주주든 간주취득은 항상 뭘 전제한다 여러분? 비상장법인을 전제하죠. 비상장법인. 비상장법인은 글자 그대로 뭐야? 유가증권 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이 비상장법인이죠. 그래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뭐가 됐다 밑줄? 과점주주. 여러분 과점주주는 아시다시피 그 비상장법인에 발행한 주식의 몇 프로죠? 50% 뭐야? 초과. 이상이 아니야. 초과야. 그래서 50% 초과. 저거 위에다가 50% 초과니까 이 과점주주를 50% 초과한 거죠. 그러니까 지분이 제일 많은 사람이죠. 50% 초과해서 갖고 있으니까 얘보다 지분이 많은 사람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적으세요. 최대 주주죠. 그 비상장법인이 최대 주주죠. 그러니까 그 비상장법인은 얘는 뭐 하는 거야?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 종업원도 마음대로 패고 뭐 두들겨 패고 뭐 마음대로 하는 거죠. 아주 못된 사람들 많죠? 자기가 조금만 힘이 있다 보면 아주 자기 밑에 있는 사람 아주 우습게 보는 아주 못된 인간들이 많아요. 자, 과점주주 정리합시다. 그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몇 프로를? 50% 봐요.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상장법인은 누구다 여러분? 최대 주주죠.
그러니까 그 비상장법을 사실상 뭐 하는 사람이야? 지배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이렇게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과점주주가 되면은 그때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뭐 한 거로 본다 여러분? 취득한 거로 보는 거죠. 그래서 과점주주 너 뭐 내란 얘기야? 취득세 내란 얘기죠. 그래서 무슨 과세 이거는? 이중과세죠. 이미 누가 냈어? 비상장 법인이 냈잖아. 여보세요. 이거 이미 다 했을 거 아니야 기본 강의에서. 이상한 표정 지면 안 되는데. 자 여기 비상장 법인 A사가 있어. 자 비상장 법인이 뭘 취득했다고 여러분? 부동산 취득했다고. 그래서 A 법인이 이미 뭘 냈어? 뭘 냈어? 취득세 냈다니까 법인이. 근데 문제는 이 A 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몇 프로 초과? 50%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가 있다는 얘기야. 그걸 우리 뭐라 표현한 거야 지금? 과점주주죠. 예를 들어서 60% 갖고 있다 봅시다. 60%. 그러면 갑이라는 주주가 60% 갖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걸 뭐라 표현한 거고 지금? 과반수를 넘어섰다고. 그러면 이 부동산은 지금 누구 명의로 돼 있어요? 법인 명의로 돼 있죠. 등기부상 누구 명의로 잡혔다고? 법인 명의로 잡혔다니까. 그래서 법인이 이미 뭘 냈는데? 취득세 냈는데 그 비상장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몇 프로 갖고 있다고? 60%. 그럼 몇 프로 초과했으니까 50% 초과했으니까 이거를 우리는 뭐라 표현한 거고? 과점주주라는 거죠. 그러면 이 부동산에 대한 모든 의사결정은 누가 하는가? 과점주주가 하죠. 명의는 누구 명의로 됐지만 법인 명의로 됐지만 실질적인 행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점주주가 하는 거죠. 이 부동산에 대한 모든 의사결정은 얘가 한다니까. 누구 거니까? 얘 거니까. 그러면 이 부동산을 과점주주가 개인적으로 뭐 한 걸로 보겠다는 얘기야? 취득한 걸로 봐서 너 뭐 내라는 얘기 한마디 더. 과점주주 한 번 더 뭐 내라? 취득세 내라 그 얘기죠. 취득세 내라. 이미 누가 냈는데? 법인이 냈잖아. 근데 그 비상장 법인이 누가 했다면? 과점주주가 했다면 과점주주가 다시 한번 뭐 내라? 취득세 내라는 얘기죠. 이해하셨나요? 근데 지금 100% 갖고 있어? 60%만 갖고 있어? 60%. 그래서 그 밑에 박스가 나오죠. 자기 뭐에 대해서만? 지분율에 대해서만 내는 거죠. 이때 과세 지분율 거기 나오는 것처럼 몇 가지로 구분하자면 세 가지. 이게 작년 시험에 나왔던 거죠. 자, 최초로 과점주주가 됐다. 그러면 그때는 그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지분. 자, 동그라미 뭐 10불 그렇게 봐. 모두 오리죠. 모두. 그 밑에 이미 과점주주인 상태에서 지분 증가했다. 그러면 지분이 증가되기 전에 과거의 최고 지분율보다 뭐 했을 때만? 증가됐을 때만이죠. 과거의 최고 지분율을 초과했을 때만이야. 다시 과점주주가 됐다. 그러면 그 전 과점주주 당시 최고 지분율을 뭐 했을 때만? 초과했을 때만. 그래서 여러분 결론 냅시다. 최초만 보고 전부 모두고 나머지는 다 과거를 물어. 그래서 과거의 최고 지분율을 뭐 했을 때만? 초과했을 때만. 여러분 인생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화려했던 싱글 시절이 있었잖아. 아니야?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요, 제 인생에서 얼마 뭐 살지 않은 인생이지만 제 인생에서 내가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젠가 봤더니 제대하고 나서 은행을 다니면서 미혼일 때 결혼하기 전에 막 그때는 아주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재미있었어. 매일매일 난 은행 끝나면 나이트클럽 가서 나 놀기 바빴어. 그 당시에 디스코 클럽이 유명했어요. 그래갖고 그 다음에 종로, 명동 이런 데 막 쓸거였어. 그때는 하여튼 내 인생에서 지금도 보면 제일 화려한 싱글이었어. 죄송합니다. 별로 이렇게 호응이 없네요. 여러분도 그렇잖아. 여러분이 살아온 이렇게 보면 언제가 가장 재밌었나 보면 제가 볼 때는 그때 막 친구들도 그때 막 생겨갖고요. 절친들이 있었고 막 매일 근무 끝나면 그냥 매일 같이 돌아다니까 짹짹거리면서 그때가 제일 재밌었어. 그리고 언제부터 인생이 망가졌냐? 결혼하면서부터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상하네. 다른 데서 먹혔는데 여기는 안 먹히네. 자, 다시 한번.
이미 과점 주주인 상태에서 지분이 증가했다. 다시 과점 주였다. 그럼 물어. 과거를 물어. 그래서 과거에 뭐 최고 지분율을 뭐 했을 때만? 증가했을 때만. 이때 거기 이런 말 있죠, 여러분. 중요한 문구. 법인을 뭐 했을 때는, 설립했을 때는 요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거죠. 여기서 여러분 딱 한 글자. 그러면 결론부터 내리면 시험에서는 출전이 어떻게 되냐? 자, 이거죠. 어디 써야 되나? 여기 쓸까? 법인 설립 시 과점 주주가 되었을 때와 법인 설립 후 과점 주주가 되었을 때. 그러면 법인을 뭐 했을 때? 설립할 때 과점 주주가 됐으면 이거는 과세를 하는 거 안 하는 거? 안 하는 거죠. 그러나 법인을 뭐 한다면? 설립한 후에 과점 주주가 되면 이때부터 과세하는 거죠. 예. 이때 여러분 우리 공부 지난번에 이거 지분율 이런 거 다 좀 정리하셨나요? 지분율 사례 했어? 지분율을 이렇게 안 했나? 네. 자, 했을 텐데 법인을 설립할 때 예를 들어서 법인 설립 시 40%였어. 자, 갑이 지분율을 몇 프로 갖고 있다고요? 40%. 과점 주주야 아니야?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법인을 뭐 한 다음에 설립한 후에 자, 15% 추가 취득했네요. 그러면 지분율이 몇 프로 됐어요, 여러분? 55%. 과점 주주야 아니야? 과점 주주죠. 그죠? 그것도 처음이죠? 이걸 우리가 뭐라 표현한가? 최초. 그러면 최초 과점 주주가 됐을 때 과세가 되는 지분율은 몇 프로냐? 그 얘기죠, 여러분. 이때 최초 과점 주주가 될 때 과세가 되는 지분율이 몇 프로야? 55% 전부. 그죠? 네. 자, 55%인 상태에서 다시 5% 추가 취득했네요, 여러분. 그 몇 프로죠? 60%. 이미 과점 주주인 상태에서 지분이 추가된 거죠? 이거 우리 뭐라? 이미 과점 주주가, 그 과점 주주가 되기 전 최고 지분을 몇 프로? 55% 뭐 한 것만? 초과한 것만. 그래서 몇 프로 내는 거예요, 여러분? 5% 내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걸 계산을 잘 했는지 검증해야 되겠죠. 그러면 검증할 때는 요 누적된 과세 지분율 구하면 되죠. 몇 프로까지 됐어, 지금? 60%. 내 지분이 몇 프로죠, 현재? 네, 그래서 이렇게 일치가 되면, 아, 제대로 계산했구나라는 검증이 가능하죠. 자, 이제 주식을 처분했어. 8% 처분했어요, 여러분. 8%. 그러면 지금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주식을 뭐 했어? 처분한 거죠? 이때 취득세 과세 문제가 있어, 없어? 없죠. 다만 지분이 몇 프로가 됐죠, 여러분? 52%죠. 아직 과점 주주는 맞죠? 그러나 이쯤은 과세하는 거 안 하는 거? 안 해. 처분이니까. 이해하셨죠? 자, 그러다가 주식을 또 취득했네. 몇 프로 취득했냐 봤더니 여러분, 13%. 주식을 13% 추가 취득했대. 그럼 지분이 몇 프로 됐죠? 65%. 과점 주주 맞죠? 그래서 취득세에서 과세를 해야 되는데 과세가 되는 지분은 몇 프로냐는 얘기죠. 그럼 그 전에 과점 주주였을 때 그 전 과점 주주의 최고 지분을 몇 프로? 60%. 요거를 뭐 한 것만 초과한 거 몇 프로? 5%만 내면 되는 거죠. 제대로 계산하는지 어떻게 하라고? 검증하라고. 몇 프로? 65%. 내 지분율 65%. 제대로 계산했구나. 검증되죠? 네? 예. 자, 주식 처분했네요. 20% 처분했어요. 20% 처분하니까 지분율이 몇 프로 됐어요, 이제? 45%. 과점 주주야 아니야? 아니죠. 처분이니까 과세 문제 있어, 없어? 없죠. 없죠. 그럼 대표이사에서 물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표에서 물러나니까 이제 좋게 거죠. 이제 경변 아저씨도 이제 김씨야. 김씨 반가 그러죠, 이씨. 자, 그러면 돌아버리죠? 그래서 다시 주식을 취득해줘. 이것들 봐라. 나를 우습게 봤어? 그래서 얘 본때를 보여주지 마. 30% 취득했어. 몇 프로 됐어, 지분율? 75%. 다시 뭐가 됐네? 과점주주겠죠. 이걸 우리가 뭐라 할까? 재차 과점주주 또는 다시 과점주주. 과점주주였다가 아니었다가 다시 과점주주 됐다. 그럼 이때 다시 과점주주가 됐을 때 과세가 되는 지분율은 어떻게 하라? 그 전 과점주주 당시의 최고 지분율 몇 프로? 요거를 초과한 것만이죠.
그럼 몇 프로 되는 거야? 5%만 과세가 되는 거죠. 10%죠. 죄송합니다. 10%죠. 검증해야 되겠죠. 내가 10% 제대로 계산한지 어떻게 하라고? 과세된 누적지 물건 몇 프로? 75%. 내 지분이 현재 몇 프로야? 70%. 아, 제대로 계산했구나.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시험에서 나온 거는 요거죠. 시험에 나온 건 요거. 최초 과점 주주가 됐을 때 요거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재차 과점 주주 요거 시험에 나왔죠 이미. 요거 아직 안 나왔죠. 이미 과점 주주인 상태에서 지분이 증가된 거 요거는 아직 시험에 안 나왔죠. 요거는 아직 시험에 안 나왔죠. 자, 좀 잡으셔야 됩니다. 다 아는 거 지금 제가 또 한 거 아니야? 그렇지는 않죠. 볼 때마다 항상 새롭고 신선하고 참신하죠. 됐어? 요 정도 하고요. 나중에 또 합시다. 지금 가요. 자, 그 다음에 어디 보시냐면 여러분 10페이지 보시면 10페이지 맨 위. 자, 통칙 중에서 시험에 나온 게 바로 1번이 시험에 나와서 맨 위에 통칙 보세요. 사진 찍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판서는 쓰지 마시고 제가 판서가 끝났다 싶으면 여러분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라고. 요즘 젊은 친구들은 판서를 안 해 잘. 저는 한 이틀 정도는 하루에 일주일에 한 이틀에서 하루는 증권금융을 강의하는데요. 증권금융 강의할 때는 거의 젊은 애들은 강의 안 씁니다.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제가 이렇게 어느 정도 판서 끝났다 그때 이제 핸드폰 딱 찍고 집에 와서 그 파일을 받아갖고 자기 나름대로 막 정리해갖고 잘해. 젊은 애들은 역시 컴퓨터가 능숙능하니까. 우리야 기성세대 그냥 맨날 적는 거야. 아씨 적고요. 질문하면 저게 무슨 자예요? 질문하는 게 무슨 자예요? 자, 그래서 제 수업 시간에는요 이렇게 너무 쓰는 거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제가 다 어느 정도 썼다 싶으면 여러분 핸드폰 부담 없이 찍으시면 돼요. 이렇게 찍고 있고 집에 가서 오다 가다 세법은 따로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까 오다 가다 짜투리 시간에 자주 활용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그 카메라 보면은 핸드폰 보면 아 오늘 이런 거 했지 이렇게 다시 리마인드가 됩니다. 그래서 핸드폰 찍는 게 나아. 자, 맨 위에 통칙 갑시다. 1번 갑소유의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의뢰 채권 확보를 위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누구 명의로? 갑의 명의로 등기할 경우 취득세 납세는 누구한테 있다 여러분? 갑에게 있다. 10페이지 보시죠. 맨 위에.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죠? 여러분 항상 문제 풀 때 여러분 누가 나오면 갑을병정이 나오면 빨리 여러분은 갑을병정의 정체를 밝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럼 여기서 갑은 누구고? 응? 여기서 갑은 누구야? 채무자죠. 을이 뭐죠? 채권자죠. 그래서 을이 지금 뭐 한 거야? 채권자 대위권 행사한 거야. 그래서 갑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니까 그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압류를 때리려고 하는데 지금 무슨 건물이니까? 미등기 건물이니까 지금 등기부가 있어 없어? 없죠. 그 압류 등기가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압류 등기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선행적으로 뭐 하는가? 보존 등기 먼저 하는 거죠. 그 보존 등기를 누가 신청했어? 채권자 을이 신청했죠. 근데 그 보존 등기 명의는 누구 명의로 하는 거니까 갑. 그래서 등기 신청은 누가 했지만 을이 채권자 대위권 행사했지만 등기 명의가 누구니까 갑이니까 취득세는 누가 내라? 갑이 내라 그 얘기했죠. 오케이? 예. 2번도 똑같은 말이죠.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의한 가압류 등기 촉탁 밑줄 가압류 등기 촉탁. 당연히 이거는 뭐죠? 비과세죠. 등기 촉탁은 비과세잖아. 근데 등기를 하려는데 아직 등기가 돼 있어 안 됐어? 안 됐어. 그래서 그 전제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선행되면 요 소유권 보존 등기에 대한 취득세는 누가 내야 될 거냐? 당연히 누가 내가 밑줄 소유권 보존 등기자 명의자가 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2번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통칙은 여러분 그냥 눈으로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눈으로만. 자,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취득세 과세 대상 나와 있죠. 자, 취득세 과세 대상 여러분 별표 하나 정도 뭐. 예. 여러분 취득세 과세 대상은 뭐 나오면 출전이 맞으라고 주는 거죠. 예. 별표 하나 정도. 맞으라고 주는 거 이거는 틀리려고 되는 게 아니라. 자, 취득세 과세 대상 몇 가지로 구분하면 되죠, 여러분? 몇 가지로 구분하면 돼? 취득세 과세 대상 3가지.
첫째 뭐죠? 실물 자산인 부동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뭐죠? 준부동산. 이건 뭐 여러분 학교에서 잘 배우셨죠? 뭐 여러분 뭐 민법, 개론, 공법 뭐 주전 과목이라며. 표정이 어둡습니다. 그 다음 뭐죠 여러분? 권리죠. 권리. 자, 만약에 여러분 취득세 과세 대상이 시험에 나오면 여기서 물어볼까? 권리. 여기서 잘 보면 돼. 준부동산 다 아시죠? 이거 설명 안 해도 되죠? 여기만 잘 보면 돼. 권리 중에서 광호권과 어업권과 해원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광호권과 어업권으로 나오면은 취득세 과세 대상인 거고, 광호가 아닌 권리가 나오면 과세 대상이 아니야? 아닌 거죠. 그래서 하여튼 뭐가 나오기만 하면 법률상 권리가 나오면 광호요 아니요 물어봐고, 광호인데 그러면 과세, 아닌데 아니요 그러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나 지금? 자, 시험에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요. 시험에 뭐가 나왔냐? 다음 중 취득세 과세 대상 아니고 해놓고 뭐가 나왔냐? 부동산 임차권이 나왔죠. 그러면 법률상 뭐가 나오면, 권리가 나오면 뭐 확인하라고요? 광호인지 아닌지 확인하라고. 광호요 아니야?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고? 아니다고. 광호권과 어업권이 나오면 과세 대상이지만 광호권과 어업권이 아닌 권리가 나오면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근데 여러분 이건 이미 시험에 나왔단 말이야.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오기는 힘들어. 그러면 요 부동산 임차권 말고 대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저거 뭐가 있죠 여러분?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또 뭐 있죠?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자, 이런 거 취득세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 법률상 권리로가 나왔을 때 광호가 아니니까. 이거 우리 소위 말하면 여러분 실무 나가면 이거 취급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거 우리 소위 말 실무에서 뭐라 그래 이거? 딱지잖아 딱지. 이거 해야 돈 벌어 공인중개사는. 어제 정부 정책 또 나왔죠? 제3기 신도시 또 발표됐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이제 부동산 전문가로 활동하려면 여러분이 부동산도 거시경제 변수에 영향을 받고, 그 거시경제 변수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정부 정책이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정부 정책은 어떤 거냐? 공급 확대냐 공급 축소냐? 공급 확대죠. 그래서 공급을 확대하면서 자꾸 주택가가 어떻게 했다는 얘기야? 떨어뜨리겠다는 게 현재 정부의 목표죠. 자, 근데 여기 뭐 나왔대. 남영주 다산 말고 또 이번에 나왔죠? 어디 뭐 나왔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자, 그래서 우리 실무 나가면 이거 취급해야 되지, 딱지. 그러면 당첨권이나 입주권을 미등기 전매로 취득했다.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왜 과세 안 하죠? 나중에 얘가 뭐로 바뀌면, 부동산 바뀌면, 아파트로 바뀌면 그때 과세하는 거죠. 근데 실무 나가면 여러분 조합 입주권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근데 그건 지금 얘기하면 괜히 어려워지니까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결론 마무리할게요. 법률상 뭐가 나면, 권리가 나면 광호면 과세 대상이고, 광호 아닌 권리면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취득의 개념 갑시다. 자, 취득세에서 말한 취득이 뭐냐는 얘기죠. 자, 거기 눈으로만 보세요. 의, 매매, 교환, 법인의 현물 출자, 상속, 증여, 기부, 건축, 개수, 공인수변의 매입이나 간척에 의한 토지, 조성 등과 그마께 유산 취득서. 자, 밑줄합니다. 밑줄. 원시 취득. 그 밑에 승계 취득 또는 유상, 무상의 모든 취득. 여기 밑줄. 이게 결론이죠. 앞에 거 외우지 않아도 돼. 취득세에서 말한 취득은 원시 취득이냐, 승계 취득이냐, 유상이냐, 무상이냐 구분하고 안 하고, 안 하고 동그라미 모든 취득을 말한다. 모든. 통칙, 그 밑에 통칙 눈으로 읽어보시고요. 근데 요 1번에 예외가 있죠. 1번에 예외가 바로 2번. 2번 앞에 적었어요. 예외 규정이죠. 원칙은 뭔데? 모든 취득인데 그 모든 취득의 예외가 2번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 네 가지 갑시다. 차량 밑줄 하나, 기계장비 밑줄 하나, 항공기 밑줄 하나, 주문이에요 건전선물 밑줄 하나. 밑줄 몇 개 쳤어야 돼 여러분?
4개, 밑줄 4개. 이 4가지, 그럼 여러분 4가지 공통점 찾으십시다. 요 4가지 공통점 뭐죠? 적으세요. 얘들은 공통점은 판매를 목적으로 원시 취득하는 준부동산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죠. 지금 밑줄 친 4가지는 무슨 목적? 판매를 목적으로 무슨 취득하는? 원시 취득하는 뭐야? 준부동산이라는 게 특징이야. 그러면 얘들은 반드시 뭘 확인하셔서 취득 형태를 확인하셔서 원시 취득이냐 승계 취득이냐 확인하셔서 원시 취득은 취득으로 보고 안 보고? 안 보고 실수요자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에는 무슨 취득이 안에서 승계 취득이 안에서 취득으로 보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출제는 여기서 어떤 걸 갖고 장난치는가? 출제는 여기서 어떤 걸 갖고 장난칠까? 요걸 가지고 장난치겠죠. 이해하시나? 출제는 요거 갖고 장난친단 말이야. 왜냐면은 원시 취득은 과세를 안 하고 모일대 안에서 승계 취득이 더 과세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출제는 이걸 건드린다는 얘기야. 그 무슨 취득 나오면은 과세하고 안 하고 모일대 승계로 나와야 된다고. 승계로.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공부를 하실 때 이걸 다 외우려고 그러면 안 돼. 법조문을 다 못 외워. 그거 어떻게 다 외워? 양이 한두 가지냐고. 출제에 물어보는 포인트를 보셔야 된다. 물어보는 포인트를 잡아야 돼. 그러면 여기서 말하면 포인트는 뭐냐? 이게 포인트란 얘기야. 아까 취득세 과세 대상에서는 요게 권리가 나오면 광어가 아니냐 이냐 요게 포인트라면 이거는 여기가 포인트란 얘기죠. 근데 이미 시험에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요. 얘는 몇 번씩. 그러면 저 같으면 이거 이들 안 냅니다. 노출됐는데?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원시 취득은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승계 취득이 하나여 취득을 보는 종류로서 옳지 않은 거 찾아보시오.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거죠. 그죠? 거꾸로 갔잖아. 우리 아까 이렇게 왔잖아. 이리 가나 저리 가나 똑같은가? 그러면 1번 차량, 2번 기계장비, 3번 항공기, 4번 주문을 받아 건드는 선박, 5번 건축물의 건축. 그럼 5번 건축물은 준부동산이야 부동산이야? 부동산이죠. 그러면 그때 건축물을 건축하면 무슨 취득이지만 과세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건축물은. 이해하셨나 무슨 말인지? 네, 그렇게 정리해 두셔야죠. 자,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 대비하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동그라미 3번 간주취득 별표 3개 취득세만 나오는 아주 독특한 개념이죠. 간주취득. 간주취득은 글자 그대로 취득이란 형식상 취득이란 행위는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일정한 행위로 해서 재산의 가치가 어떻게 하면 증가하면 그 증가한 가격을 취득한 걸 보겠다.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간주취득이죠. 자, 종류 잡으시다 할 때 4가지 잡으셔야 돼요. 첫째 밑줄 차량, 기계장비, 선박의 밑줄 종류 변경. 요거부터 먼저 봐. 얘는 제목만 기억하시면 돼. 차량, 기계장비, 그 다음에 뭐 선박의 뭐 여러분 종류 변경. 차량, 기계장비, 선박의 뭐 종류 변경. 두 번째 우리 전통적인 거죠. 토지 뭐죠? 지목 변경. 세 번째 요즘 핫 이슈죠. 핫한 이슈 뭐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 건축.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 뭐 건축 또는 뭐 여러분 개수. 네 번째가 바로 우리 아까 봤던 간주취득이죠. 자, 요 4가지 무슨 취득이에요? 간주취득이죠. 형식상으로는 취득이라는 행위가 일어나서요, 일어나지 않았어요? 일어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일정한 해에서 그 재산의 가치가 어떻게 하면 증가하면 그 증가한 가액을 뭐 한 걸로 보겠다? 취득한 걸로 보아서 과세를 하겠다. 이게 바로 무슨 취득이에요? 간주취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 간주취득은 결론 여러분 뇌리에 무조건 여기 셀에 박혀 있어야 돼. 무슨 가액? 증가한 가액을 뭐 한 걸로 보는 거야? 취득한 걸로 봐서 취득세 과세하겠다. 무슨 가액? 증가한 가액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간주취득의 결론은 무슨 가액이에요? 증가한 가액입니다. 요걸 출제는 살짝 말을 바꿔요. 어떻게 바꿔요? 요걸 살짝 바꾼다고 어떻게 바꿔? 출제는 요거를 전체 가로 살짝 말을 바꾸면 여러분 어머! 하고 잡아내야죠. 다시 한번. 자, 여러분 단순하게 외울 건 단순하게 외우는 것도 괜찮은 거야. 모든 걸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다 어떻게 다 이해하려고 그래. 그냥 단순한 건 단순하게 외우고 그냥 치고 빠져 넘어가야 돼. 그래서 결론 간주취득이 나오면 이제 무조건 무슨 가액이다고요 여러분? 증가한 가액이야. 그럼 그걸 출제에 고친다면 어떻게 고칠 수 있다고요? 전체가 말을 바꾸면 여러분 잡아내야 된다는 얘기야. 이걸 고친다고. 이걸 출전이 간주취득이 나오면 이걸 장난친다고. 자 보셔야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1쪽에 보시면 여러분 4번 거기 개수란 말 나왔죠. 개수. 요거 잠깐 봅시다. 개수. 시험에는 안 나오겠지만 개수는 우리 지방세법의 용어죠. 자 같이 봐요. 지방세법에서 말한 개수. 여러분 우리가 시험 대비는 뭐가 중요해요? 개수하면 무슨 취득? 무슨 취득? 간주취득이란 게 떠올라야 된다고. 그래 나 간주취득이다. 그러면 어쩌라고? 증가한 가액을 과세하겠다는 얘기죠. 이때 개수! 그럼 뭐가 떠올라야 돼? 간주취득. 그 과표는 무조건 무슨 가액이야? 증가한 가액이죠. 오케이? 그럼 여기서 개수가 뭔지 보자고. 거기 책에 나왔죠?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외우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개수가 뭐냐고 직접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을까 출전이. 첫째, 건축법상 뭐를 말한다? 대수선. 건축법 여러분 공법 시간에 배우셨죠? 뭐 민계공 하면 주정 과목 아니야 여러분. 예. 거칠 게 없죠 이제. 참네. 그래서 건축법상 뭐 대수선. 두 번째가 건축과는 별도로 뭐 하는 거? 설치하는 시설물. 네, 뭐 여러분? 수선이죠. 3번. 건축물에 뭐죠 여러분? 딸린 시설물에 여기 뭐죠 여러분? 설치나 수선. 이걸 우리가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개수를 한다. 그래서 건축법상 대수선. 요 세 가지를 합해서 우리는 지방세법에서 뭐라고 그러고 여러분? 개수. 개수가 뭔지 못 외워도 좋아. 그러나 뭐는 기억해야 된다고? 간주취득. 간주취득이 무슨 가액을 과표한다고요? 증가한 가액을 과표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네, 요거 연결돼야 됩니다. 자,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동그라미 4번 봅시다. 동그라미 4번과 동그라미 5번 묶으시고요. 별표 3개 시뻘겋게 칠합니다. 동그라미 4번과 동그라미 5번 묶으세요. 별표 3개 제일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 동그라미 4번과 동그라미 5번의 차이점을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차이점을. 자, 그러면 동그라미 4번은 뭐가 있을 때고 매매 덩어리 난 거죠. 자, 동그라미 5번은 뭐죠, 여러분? 부담부 증여. 또 나왔네요, 부담부 증여. 자, 이거는 쓰지 마시고요. 나중에 사진 찍으시면 돼요. 그러면 부동산에 매매가 있으면 원칙. 여러분, 매매로 부동산 취득했어요. 그럼 이건 무상이야, 유상이야? 유상이죠, 유상. 당연히 유상이죠. 그런데 이게 이 매매 당사자가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제3자 간의 거래가 아니라 이해관계가 일치가 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서 간의 매매가 일어났대. 누구지간? 배우자나 직계존비서.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왼수. 저거 왼수. 그래서 여러분, 그 거래 당사자가 이해관계가 들었던 제3자 간의 거래가 아니라 누구지 간의 거래야?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간의 매매면 우리 세법은 요거를 뭐로 인정 안 하고 매매로 인정을 안 하고 뭐로 봅니까? 증여로 봅니다. 증여로 추정한다. 다만 우리가 누구지간이지만 왼수지간이지만 돈을 주고 샀습니다라는 대가 지급 사실을 어떻게 하면 입증하면 대가 지급 사실을 뭐하면 증명을 하면 이때는 비록 누구지간이라 하더라도 왼수지간이라 하더라도 뭐로 봐주겠다? 유상으로 봐주겠다 그 얘기죠. 요게 지금 우리 4번이죠. 4번이 요거야 지금. 그럼 같이 볼까요 여러분? 4번 배우자 또는 누구 직계 존비속 간의 부동산을 뭐하면 취득하면 뭐로 봐라? 거기 밑줄 증여로 취득한 거로 봐라. 여기 밑줄 증여.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 그게 바로 거기 밑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리고 점박이 4개까지 묶으시고요. 8놈 묶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점박이 4가지 나왔죠? 그거 다 묶으라고. 여기에 해당할 때는 뭐로 본다고? 다시 밑줄 뭐로 보라고요? 유상으로 보라고요. 자 순서 잘 봐. 여기 좀 봐주세요. 배우자와 직계준비속 간에 부동산 사고 팔았다 뭘로 보라고요? 증여로 보라고요.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지간이지만 왼수지간이지만 대가를 지급했습니다 라고 사실 어떻게 하면 입증하면 누구지간이라도 왼수지간에도 뭐로 보라고요? 유상으로 보라고요. 요때에 요 대가를 지급하는 케이스가 어떤 경우냐? 거기 나왔죠. 동그라미 1번 기억. 요거 뭐죠 여러분? 예, 공매나 경매. 니은이 바로 뭐죠? 파산선고 처분이죠. 디귿이 중요해. 아주 중요해. 디귿. 동그라미 쳐 시뻘겋게 뭐죠? 교환만 인정되죠. 교환. 교환이 제일 중요해. 디귿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의 등기 등록에 필요한 부동산을 뭐 했대? 교환! 여기 시뻘치라고 교환. 그걸 출제는 말을 바꿔. 저거 매매 또는 대물변제. 다른 말로 바꾸면 여러분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감 잡으셨죠? 어? 디귿 부동산을 뭐 했어야 돼? 교환만 인정한다고. 요 교환을 살짝 뭐로 바꾼다고? 매매 또는 대물 변제로 바꾸면 여러분 틀렸다는 걸 잡아내야 된다고. 그 다음에 리얼 기타 해당 부동산 취득가의 밑줄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뭐 했어? 증명했다. 그러면 유상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 점박이 4가지가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자 부담부 증여합시다. 5번 부담부 증여. 제가 여름 때 얼마짜리 아파트 드렸죠? 5억짜리. 근데 제 대출금 얼마 남아있다 해서 2억을 여름에 또 하는 조건을 받으신 거죠?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부담부 증여. 그럼 이렇게 부담부 증여가 나오면 여러분 제 인수해, 채무 인수해. 무상으로 봐라, 유상취득으로 봐라. 이거는 유상취득으로 보라는 얘기죠. 그러나 나머지 부분은 뭐로 보라? 무상으로 보라는 얘기죠. 이게 부담부 증여 특징이죠. 그런데 그 부담부 증여 당사자가 누구면 왼수지간이면 이때는 어떻게 한다? 단순 증여로 보는 거죠. 증여로. 이때는 배우자 직계준비속일 때는 이때는 배우자 직계준비속에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한다. 그래서 거기에 몇 번이죠? 5번. 5번 같이 볼까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뭐? 부담부 증여는 밑줄. 채무에게 상당하는 부분 밑줄. 채무에게 상당한 부분은 밑줄. 얘는 부동산을 뭐 한 거를 봐라? 유상. 그러면 그 밑에다 적으세요. 나머지 부분은 뭐로 보라? 무상. 그래서 유상과 무상으로 나누라 그 얘기죠. 유상과 무상으로 나누라. 이게 부담부 증여죠. 여러분 부담부 증여를 하는 이유는 뭐죠? 부담부 증여를 하는 이유는 뭐야? 세금을 적게 내. 뭐보다? 단순 증여일 때보다는. 그래서 여러분 부담부 증여를 왜 하는지 알아야 돼. 단순 증여를 할 때와 아무 조건 없는 단순 증여와 부담부 증여를 비교하면 여러분 세부담이 어디가 더 크다고? 단순 증여가 더 큰 거야. 그래서 부담부 증여를 취하면 세금이 어떻게 돼? 줄어들어. 그래서 강남 아줌마들은 단순 증여 안 해. 스카이캐슬러는
스카이 캐슬러 정도급이면 단순 중요하면 지들끼리 흉봐. 어머 무식한 거 봐 저거. 가진 것만 있어서 저 무식한 거 하는 거 봐. 그래서 강남만 들으면 단순 중요하고 안 하고 뭐 한다고 여러분? 부담부 증여하죠. 부담부 증여. 그럼 부담부 증여를 하는 이유는 단순 증여일 때보다 세금이 어떻게 한다? 조금이라도 줄어든다. 그래서 강남 아줌마들은 부담부 증여에 열광을 하는 겁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아마 제가 요 부담부 증여 다시 아마 여러분한테 얘기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때 지금 실무에서 어떤 일이 벌어나는가, 강남 아줌마와 세무서장과 쫓기는 세금 관계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좀 봐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동그라미 4번과 동그라미 5번 별표 3개짜리 묶어놨어? 제일 중요한 거 올해 나오면 맞춰야 됩니다. 나왔는데 진짜 나왔네. 아씨 내년에 꼭 외워야지. 돌아버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7번 다음에 동그라미 8번 묶으시고요. 동그라미 6, 7, 8 묶어. 어떻게 묶냐고? 알아서 묶어. 네, X 저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없다 봅니다. 그냥 눈으로만 읽어보세요. 자, 12조 비과세 갑시다. 별표 하나. 요것도 작년에 나왔어. 작년에 나와버렸기 때문에 올해 단독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은 적어. 그래서 그냥 의미만 보시면 돼요. 의미만. 비과세는 글자대로 과세를 하는 거 안 하는 거? 안 하는 거죠. 비과세는 여러분 특징을 아셔야 돼요. 비과세 특징은 얘는 과세 대상이라 하더라도 조세정책 기타 경제정책 목적상 과세권자가 사전에 과세를 하지 않겠다 법률에서 규정한 거야. 법률에서 과세하지 않겠다 규정하기 때문에 비과세는 여러분 저거 납세모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납세모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 비과세 대상일 때는 납세무자란 얘기야? 납세무자가 아니란 얘기야? 납세무자가 아니란 얘기야. 과세 대상 자체에서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취득세 비과세는 여러분 두 가지로 구분해. 첫째, 과세권자에 대한 비과세와 두 번째, 형식적 취득에 대한 비과세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자, 거기 과세권자에 대한 비과세는 두 가지가 있죠. 다시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그러면 동그라미 1번 이거는 뭐죠, 여러분? 국가전환은 과세권자 직접 뭐 할 때고, 직접 취득할 때에 대한 비과세고요. 직접 취득하는 것에 대한 비과세고, 2번은 국가 등의 귀속 또는 뭐 기부 체납하는 무슨 취득이야? 간접 취득이죠. 이게 1번과 2번의 차이점이죠. 그러면 우리 한번 같이 보죠. 1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세 놈 묶으세요. 자, 우리 지방세법 등을 공부할 때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이 세 놈 묶어놓고 저거 누구야? 과세권자. 과세권자. 그리고 다시 밑줄 외국 정부 밑줄. 그 다음에 주한국제기구 밑줄. 그래서 이렇게 국가 등이 직접 취득한 것에 대한 비과세는 국가 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나온다 여러분. 외국 정부와 주한국제 나온대. 자, 여기는 외국 정부가 제일 중요해. 외국 정부는 반드시 뭐 확인해야 돼 여러분? 상호주의를 반드시 확인해야 돼. 외국 정부는 뭘 확인해라? 상호주의. 지금 우리나라 정부의 취득에서 그쪽 나라가 과세를 하느냐 과세하지 않느냐를 봐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가 취득할 때 그쪽 나라가 과세를 안 하면 우리나라도 그쪽 나라가 우리나라에서 취득할 때 과세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근데 우리나라 정부의 취득에 대해서 그쪽 나라가 과세를 하면 그쪽 나라가 우리나라 취득할 때 우리도 어떻게 했다니까? 과세겠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상호주의. 제가 집에서 매일 듣는 소리예요. 저희 집사람한테. 저희 사람한테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상호주의입니다. 이스켜. 네가 처갓집에 잘해야 나도 시댁에 잘할 거 아니냐. 맨날 그 소리에. 지가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뭘 꼭 나를 조건을 걸어. 죄송합니다. 이상하네 남영주. 딴 데서 먹혔던 멘트가 잘 안 먹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지역별로 달라요. 딴 데서 이렇게 했는데 먹혔어. 그럼 이거 딴 데서 써먹어야지. 그리고 또 이렇게 와서 써먹었는데 아무 반응 없으면 민감하죠. 저는 이제 민망하죠. 갑시다 그냥. 그래서 여러분 마무리할게요. 외국 정부가 나면 뭐 확인해야 된다고요? 상호주의. 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이거는 국가 등에게 밑줄 귀속 또는 기부 체납이죠. 귀속 또는 기부 체납. 이런 말이 나요. 귀속 기부 체납이 뭔지 다 아시죠?
자, 이때 부동산이나 사회 기반 시설 비과세인데 여러분, 다만 기업과 니은 묶으시고요. 기업과 니은 묶으시고요. 이때는 과세란 얘기죠. 다시. 예. 그럼 기업은 어떤 거냐? 결론. 귀속 또는 기부 체납을 조건을 비과세했는데 기업은 귀속 또는 기부 체납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얘기야. 결론. 기부 체납하지 아니하기를 조건 변경됐다 안 했다는 얘기야. 그럼 비과세 요건이 안 된 거죠. 뭐. 이유는 했어. 귀속 또는 기부 체납을 했는데 그에 대한 반대 무상급부로 받은 게 있다는 얘기야. 반대로 무상급부로 받은 게 있다면, 공짜로 받은 게 있다면 안 해주겠다 그 얘기죠. 됐어요? 자, 2번 갑시다. 2번은 밑줄 무슨 취득이에요 여러분? 형식적 취득이죠. 형식적 취득. 자, 형식적 취득일 때 가장 대표가 되는 게 바로 뭐죠 여러분? 밑줄 신탁법상 신탁이죠. 신탁법상 할 신탁. 아, 신탁하면 또 여러분 이거 어디서 배우셨어요? 민법에서 다 배우셨죠? 신탁하면 또 여러분 주정 과목이죠. 신탁이 뭐야 여러분? 믿고 맡긴 거야, 맡긴 거. 판 게 아니라 맡긴 거죠. 그래서 이때에 신탁법상 신탁으로서 신탁 등기 병렬 때 신탁 계약 당사자인 누가 나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 소유권이 있다는 수탁자 취득이라든지, 신탁 계약이 해지가 되거나 종료가 돼서 수탁자 위탁자 환에 따른 위탁자 취득이라든지, 또는 수탁자 변경에 따라서 수탁자 신수탁자 소유권이 있다는 신수탁자 취득은 뭐다? 비과세. 그래서 누구 간에 왔다 갔다면 탁자. 자, 외우지 마. 위탁자, 수탁자, 신수탁자. 얘들 여기서 위탁자, 수탁자, 신수탁자 누가 여러분? 누구야 얘들? 신탁 계약 당사자죠. 아는 체 좀 해줘. 신탁 계약 당사자잖아. 맡긴 사람이 뭐고? 위탁자. 맡아서 관리해주는 사람이 수탁자. 이걸 업을 하는 사람은 뭐라는가? 이걸 업을 하는 사람은, 수탁업을 하는 사람은 신탁업자. 신탁업자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금전신탁의 대표가 누가 되는 거고, 금전신탁업자 대표가 은행 등이 바로 대표적인 금전신탁회사고, 근데 부동산 등에 대한 신탁회사가 바로 여러분 아시는 부동산 신탁회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위탁자, 수탁자 믿고 맡길 때는 과세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 수탁자가 실적이 나빠. 그래서 다른 사람 교체시켜버려야죠. 이때 수탁자도 누구한테 나가면 신수탁자한테 갔다. 이때 신수탁자 취득은 과세다 비과세다? 비과세. 그냥 결론 누구 간에 왔다 갔다면 탁자 간에 왔다 갔다면 비과세다고.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작년 시험에 나온 거야. 요거 그대로 세 가지 나왔잖아. 저랑 같이 공부한 사람은 작년에 이런 얘기면 안 되는데 다른데 난리 났어. 세법, 공시법 세법 아작났어. 응시세 2차만 보신 분의 60% 이상이 다 떨어졌어. 그 떨어지신 분 특징이 뭐냐면 점수 미달이야. 평균 점수 미달. 그 평균 미달로 가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공시법 세법에서 점수 못 따는 거죠. 공시법 세법 점수 못 따면 여러분 평균 미달로 갈 가능성이 높아. 왜? 어차피 공법은 하나 안 하나 별 차이가 없으니까. 점수가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공법은 과락 면역 전력을 취해갖고 그 중개업소 퍼다 줘야 돼. 그러면 공시법 세법에서 본전 취급을 된다고. 본전 취급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공시법 세법도 상당히 좀 문제 난이도가 어려워지는데 어쨌거나 좋습니다. 형식적 소유권 취득의 대표가 바로 뭐다고 여러분? 신탁. 그래서 신탁 계약 당사자인 누구? 위탁자, 수탁자, 신수탁자에 왔다 갔다 할 때는 뭐다고 여러분? 비과세. 됐죠? 그런데 다만 이 위탁자가 조합원이고 요 수탁자가 주택법상 주택조합 등이 나오면, 자, 거기 책에 프린트 보시면 조합 몇 개 나와? 3개. 주택조합, 또 재건축조합, 또 소규모 재건축조합 나왔나요? 자, 이렇게 조합가, 조합원 간의 신탁이라든지 또는 조합이 취득하는 뭐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비과세 대상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는 것은 뭐야? 과세. 자, 작년 시험에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올해는 여기도 봐주셔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표적인 또 형식적 취득이 바로 뭐죠, 여러분? 환매권 행사죠. 근데 환매권 또 여러분 이미 어디서 배우셨어요? 민법에서 배웠잖아요, 여러분. 환매권. 지금, 환매권. 여기는 당사자가 누구죠, 여러분? 여기서 당사자는, 신탁일 때 당사자는 누구였어? 위탁자, 수탁자, 신수탁자였죠? 근데 환매권일 때는 당사자가 누가 나오는가? 매도자, 매수자가 나오는 거죠. 맞잖아. 그래서 매도자가 뭐 했어? 팔았죠. 팔았는데 매도자가 여기다 옵션을 갖는 거죠. 내가 지금 너한테 뭐 하지만 팔지만 일정한 기한 내에 내가 나한테 도로 대가를 지급하고 대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게 바로 뭐 여러분? 환매권이죠. 그걸 뭐 했대? 행사했대. 그러면 갔다가 다시 왔어 안 왔어? 왔죠. 그러니까 소유권이 누구한테 넘어갔다가 수지한테 갔다 다시 뭐한테 온가? 도저한테 되돌아왔잖아. 그죠? 이해하셨어요? 그 사실상 취득이야? 형식상 취득이야? 형식상 취득이야? 자, 근데 중요한 게 이거야. 이 환매권 행사가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든지 이러한 관련 법률에 따른 환매권 행사일 때는 그래서 이렇게 동원 대상 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에 따른 환매권 행사에 따른 매수자 취득 이때는 뭐가 되는 거고 여러분? 비과세. 그런데 이게 법률 개입 없이 그냥 당사자가 매매 계약에 의한 환매 등기가 변경되는 부동산의 매매일 때는 환매 등기가 변경되는 부동산의 매매일 때에 그 환매권 행사는 비과세 해주고 안 해주고 안 해주고 과세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상 취득이니까 형식상 취득이니까 형식상 취득이니까 무슨 세율 적용하죠 여러분? 특례세율 적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표준세에서 몇 프로 뺀 거? 2% 뺀 거로 가죠. 표준관리? 왜 그래? 지금 핵심 요약과정에 심화과정 다 끝났고 그래서 특례세율 표준세 별표 3개짜리죠. 올해 이거 시험 출제 나온다고 저 예상하는 부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잡으셔야 되죠. 아니 제가 너무 자세히 하는 게 아닐까 저는 지금 그런 우려감이 있는데 여러분 표정은 그게 아니요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나 하고 눈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니까 말한 놈이 조금 민망하네요. 여보세요? 환매권에 행사했대. 그러니까 매도자가 수지한테 팔았다가 행사했으니까 다시 되돌아왔잖아. 그러니까 결국 소유권이 넘어갔어 안 넘어갔어? 안 넘어갔잖아. 그러니까 이거 사실상 취득이야 형식상 취득이야? 형식상 취득인데 문제는 이 형식상 취득이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이런 법률에 따른 환매권 행사는 자발적이야 강제적이야? 강제적인 행사니까 이때는 뭐 해주겠다는 얘기야? 비과세 해주겠다 그 얘기야. 그런데 단순히 당사자 간의 매매 계약에 의한 사적 계약일 때는 비과세 해주고 안 해주고 과세하는데 사실상 취득이니까 형식상 취득이니까 표준세율로 과세를 못하고 표준세 몇 프로 뺀가? 2% 뺀 세율로 과세하는 거죠. 이때 표준세율 몇 프로가 되는가? 매매일 때 표준세율은 4%죠. 특례세율 특례세율 두 가지 있잖아. 표준세 2% 뺀 거 그냥 중과기세 2% 적용하는 거. 큰일 났네. 자, 그 무지하게 중요한 건데. 자, 어쨌거나 좋습니다, 여러분. 넘어가고 싶다. 자, 13쪽 메인에 13번 봅시다.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자, 여기까지 비과세까지만 해야 되겠네. 자, 3번. 임시흥행장 밑줄. 임시흥행장. 임시형 건축물. 그 밑에 3번. 임시건축물 밑줄. 임시건축물. 저거. 가건물이죠, 가건물. 그러니까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닌 가건물이기 때문에 임시건축물 취득세 과세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이때 임시건축물의 대표가 거기 나왔죠. 뭐, 임시흥행장, 공사현장 사무소. 하나 더 적어놓으면 뭐 있죠? 모델하우스. 예. 이런 임시건축물이죠. 그러니까 이런 임시건축물은 가건물이니까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단 조건을 걸어놨죠. 어떤 조건 걸어놨죠? 존속기간의 1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죠.
자, 동그라미 4번. 주택법상 밑줄 뭐죠? 공동주택이죠. 공동주택. 뭐야?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러한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당 시가표력이 얼마? 9억 원 이하인 주택과 관련된 개수. 여기까지가 비과세죠. 다만 밑줄 아주 중요한 건 이거죠. 건축법상 대수선은 비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제외한다. 요거 잡으셔야죠. 5번은 엑소 시험에 안 나와. 이거는 차량이야, 차량. 자동차로 여러분 상속을 받았어. 근데 거기 써져 있네. 밑줄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을 상속을 받던가. 이러한 그래서 물난리가 나가고 부모님이 거의 타고 있다가 같이 돌아가셔버린 거죠. 그래서 상속이 개시가 되고 자동차를 받긴 받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천재지변으로 그냥 폐차 처분할 거 상속받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마무리하기로 하고요. 자, 오늘 여러분하고 처음 만났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직 어색한 것도 있고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좀 이제 아직 뭐랄까 익숙치 않은 면이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좀 당황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남은 잔여 기간 우리 9월 10월 말까지 여러분이나 저나 최선을 다해서 꼭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노력하기로 하고요.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